이번 챕터에서는 딥러닝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서 딥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신경망에서 입력 데이터가 변환되는 단계 또는 층입니다. 각 레이어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값을 받아 적절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레이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입력 레이어, 은닉 레이어, 출력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력 레이어는 네트워크의 첫 번째 레이어로 외부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입니다. 은닉 레이어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치한 레이어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층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출력 레이어로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신경망이 학습 과정에서 조정하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각 레이어를 지나면서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들에 의해 연산이 되고 모델의 출력에 정해집니다. 이러한 학습 파라미터들은 초기에 랜덤한 값으로 정의되어 출력값이 정답과 전혀 다르지만 학습 과정을 통해 적절한 값으로 조정됩니다. 먼저 가중치는 입력 데이터의 중요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각 입력값에 곱해져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며 이 값이 크면 해당 입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 연산에서는 보통 행렬의 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어스는 모델의 출력을 조정하는 추가적인 파라미터입니다. 가중치와 함께 작용하며 네트워크의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가중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산에서 보통 벡터의 덧셈의 형태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신경망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인 조정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모델은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는 각 뉴런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비선형 함수입니다. 입력 신호의 합을 받아들이고 그 합을 기반으로 출력 신호를 생성합니다. 신경망의 비선형성을 부여하여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활성화한 함수는 보통 은닉층과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은닉층에서는 주로 렐루, 리키렐루, 탄 등이 사용됩니다. 먼저 렐루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의 하나입니다. 입력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출력하고 음수일 때는 0을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리키렐루는 렐루의 변형으로 입력이 음수일 때 렐루와 달리 완전한 0이 아닌 작은 기울기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0일 때 기울기가 없는 단점을 해결합니다. 탄 함수는 입력값을 -1에서 1 사이로 압축하며 출력이 0을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는 신경망의 각 층에서 출력값의 중심을 0과 가깝게 유지하여 학습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출력층에서 문제에 따라 활성화 함수가 달라집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출력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진 분류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데 이는 출력값이 0과 1 사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출력합니다. 각 클래스의 출력값의 확률로 변환하여 출력의 총합이 1이 되도록 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의 학습과 예측 성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함수는 특정한 문제의 유형과 데이터 특성에 맞추어 선택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회귀, 이진 분류, 다중 클래스 분류일 때 각각 어떤 함수를 쓰는지 기억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딥러닝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여러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레이어는 학습 파라미터와 활성화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전파 개념은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신경망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산되어 최종 출력값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학습 파라미터를 통해 연산된 출력값은 정답값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차이의 값을 계산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정답, 즉 실제 값은 y로 표현하고 모델이 예측한 값은 y 햇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손실함수는 기본적으로 y와 y 햇을 입력으로 받아 오차를 연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함수는 앞선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와 마찬가지로 문제 유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귀 문제에서는 mean squared error, MSE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제곱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MSE는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며 차이가 클수록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BC가 사용됩니다. 이는 예측값이 실제 이진 레이블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중 클래스 문제에서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용됩니다. 이 함수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모델에서 사용되며 실제 클래스와 예측된 클래스 간의 차이를 평가합니다. 여기 소개한 손실함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손수 함수이며 각 함수에 추가적인 변형을 주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손실함수는 문제의 유형 및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파는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역전파는 출력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경망이 각 레이어로 역방향으로 전파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차이는 앞서 설명드린 손실함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측값이 0.8이고 실제 값이 1이라면 이 둘의 사이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이 오차를 신경망의 출력층에서부터 입력층까지 역방향으로 전파합니다. 즉,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오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레이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파를 통해 계산된 기울기를 사용하여 각 레이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모델은 점차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학습하게 되고 예측 성능이 향상됩니다. 역전파는 딥러닝 모델이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각 레이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어떻게 업데이트할까요? 어떻게 학습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모델이 좋은 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옵티마이저가 사용됩니다. 옵티마이저는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옵티마이저는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아래 식을 잘 보면 먼저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계산하고 그 반대값으로 현재 가중치를 조정하여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가중치 W, Y축은 손실함수, 즉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때 우리는 Y를 잘 조정하여 오차가 최소화되는 지점인 최적의 W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W가 최적의 W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어떨까요? 미분의 값을 간단히 기울기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가 양의 방향이고 이때 가중치는 음의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최적의 W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왼쪽 상황에서는 미분의 값이 음의 방향이고 이때 가중치 W는 양의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맞습니다. 경사하강법의 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최적 가중치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대충 어느 방향으로 조정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바로 손실함수의 미분한 값에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결국엔 최적의 가중치에 근접하게 됩니다. 경사하강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시작해서 다양한 변형을 거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가 존재하는데요. 옵티마이저 문제는 딱히 상관없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옵티마이저는 바로 아담입니다. 경사하강법식에서 에타로 표현된 부분은 학습률, 러닝레이트입니다. 학습률은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얼마나 크게 변경할지 결정합니다. 단순화해서 시각화한다면 아래 그래프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학습률에서는 한 번의 조정을 통해 가중치가 작게 조정되고 큰 학습률에서는 한 번의 조정으로 크게 조정됩니다. 그러나 학습률이 너무 크면 가중치 업데이트가 너무 크게 이루어져 손실함수값이 발산하거나 최적의 W를 지나쳐 손실함수값이 00 최저값 근처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가중치 업데이트가 매우 작아서 최적적으로 도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로컬 미니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로컬 미니멈은 아래 그래프에 표시된 것처럼 최적의 W 지점은 아니지만 국소적으로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률을 조정하지 않으면 모델의 최적 성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습 초반에는 학습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률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딥러닝의 기초와 기본 용어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